정년이라는 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 마음은 묘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따라오죠. 특히 도시에서 평생 일하다가 은퇴를 앞두면 그 다음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출근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매달 들어오던 월급 대신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떠올립니다. 시골로 가서 살면 어떨까? 조용하고 집값 부담도 적고 텃밭이라도 가꾸면 생활비도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지만 막상 귀촌을 결심하려 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살만할까?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오늘 이야기는 정년 후 귀촌한 65세 전직 교사의 하루를 통해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상적인 노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노후의 모습 말이죠. 은퇴 후 삶 결국은 돈과 시간의 균형.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여유, 여행, 취미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여전히 생활비입니다. 아무리 한적한 시골이라도 전기세, 난방비, 식비, 의료비는 매달 나가니까요. 다만 도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돈 대신 시간을 쓰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직접 농사를 조금만 지어도 식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이웃과 반찬을 나누고 장을 한 번에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생기죠. 대신 몸을 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은퇴 후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생활비를 좌우합니다. 65세 전직 교사 김 선생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6시 기상, 텃밭 물주기, 간단한 아침 식사. 오전에는 마을 도서관 봉사나 산책. 점심은 집에서 해결하고 오후에는 장작 패거나 집 주변 정리. 저녁은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일찍 취침. 이렇게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런 일상이 생활비를 크게 낮춥니다. 외식이 거의 없고 교통비도 적고 소비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비 생각보다 적지만 변수는 있다. 시골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개인차가 크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식비, 공과금전기 수도가스 난방, 통신비, 차량 유지비, 의료비, 예비비. 김 선생의 경우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90만 120만 원 선입니다. 도시에서 혼자 살 때 200만 원 가까이 쓰던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큰 빚이 없다는 것. 은퇴 후 귀촌 생활이 안정적이려면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월세나 대출이 있다면 시골 생활비는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이나 이동 문제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생활비는 줄었지만 외로움이 변수였다. 67세 박 씨는 도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 후 귀촌했습니다. 생활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 달 100만 원 안쪽으로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일주일에 2번 읍내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며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생활비만 보고 귀촌을 결정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 사람과의 연결이 있어야 지출도 삶도 안정됩니다. 사례 2 텃밭이 식비를 바꿨다. 64세 이 씨는 귀촌 2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상추, 고추, 감자, 호박 정도만 키워도 식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달 식비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만 원 안팎입니다. 대신 노동이 생겼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여름에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도 이 씨는 말합니다. 돈 대신 몸을 쓰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대신 활동을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사례 3 의료비는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70세 정 씨는 귀촌 후 다시 도시 근처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병원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큰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교통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했는데 이동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 자체는 시골이 더 저렴했지만 의료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를 좌우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계산에서 의료비와 이동 비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 은퇴 준비 결국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은퇴 후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내가 한 달에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주거비가 있는지 없는지, 병원 접근성은 어떤지,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성격인지,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하나씩 체크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정년 후 삶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입니다. 같은 150만 원으로도 어떤 사람은 빠듯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삽니다.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65세 전직 교사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이고 단순하고 크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나이가 들수록 지출 구조는 바뀐다. 의료비 곡선의 현실.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 지출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시점 이후 다시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항상 건강 비용입니다. 노년기 소비 구조를 보면 60대 초반까지는 여가식비 비중이 크지만 70대 이후부터는 의료돌봄 비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량은 30대 이후 매년 0.51%씩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를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은 노년기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한 번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 곧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시골 생활이 은퇴 후에 장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텃밭 가꾸기, 걷기, 집 관리 같은 활동은 저강도 지속 운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활동은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즉, 시골에서의 단순한 일상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적당한 고립보다 적당한 연결이 오래 산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요소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시골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을 활동 참여, 봉사나 취미 모임, 정기적인 통화나 방문, 지역 커뮤니티 연결. 이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낮고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신체 건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관계는 이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귀촌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의 균형입니다. 은퇴 자금은 총액보다 지속 속도가 중요하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흔히 얼마 모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재무 연구에서는 총액보다 인출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더라도 매달 200만 원씩 쓰면 1213년이면 소진됩니다. 반면 월 120만 원 구조라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서 시골 생활의 핵심 장점이 드러납니다. 생활비를 낮추면 필요한 자금 총액이 줄어들고 인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65세 은퇴 후 25년 이상을 살아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위험은 큰 지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진입니다. 매달 조금씩 나가는 비용이 20년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비를 낮추고 변동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시골 1인 가구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유리합니다. 주거비가 낮고 소비 유혹이 적고 생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루틴이 곧 노후 안정성이다. 65세 전직 교사의 하루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의외로 많은 안정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상과 수면, 매일 걷기와 신체 활동, 단순한 식사, 과소비 환경 차단, 느린 생활 속도. 이 모든 요소는 심리학적으로도 안정감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루틴 속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역할 상실로 인해 정체감이 흔들리기 쉬운데 일상 루틴이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교사였던 사람이 마을 도서관 봉사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생산성의 지속이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행복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돈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그 다음은 건강관계에 의미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결국 준비는 생활 실험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완전히 옮기기 전에 생활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달 예산으로 살아보기, 시골에서 23주 체류해보기, 자동차 없이 지내보기, 혼자 보내는 시간 점검하기. 이런 실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상상과 실제 생활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년 후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핵심은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하루를 만드는 것.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쓰고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한 계획보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무엇을 할지 떠오르는 삶에서 나옵니다. 은퇴 준비란 결국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